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승 스님의 사리 얘기입니다. 참 이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이 사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살아있을 때도 말 많고 탈 많고, 본인은 조계종 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 가장 높은 지지율로 두 번씩이나 당선이 됐지만 사실 분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이 재밌는 게 진보와 보수의 분열이거나 또는 정파 간의 분열이거나 뭐 그랬으면 또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근데 자승이 가져온 분열은 어떻게 보자면 기득권 층끼리의 분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분열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권모술수 이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자승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논란거리,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논란거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승은요, 어떨 때는 보면은 능수능란한 이 정치승인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은 의외로 또, 어, 뭐라 그러죠? 예. 솔직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젊을 때 절뺏기 하러 다니니라 내가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모습은 그 웬만한 제가 역대 그 정치승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절뺏기 자승만 했겠어. 뭐 한두 명이 했겠어. 절뺏기 하면서 당연히 그 수행 같은 건 뒷전에 처박아 놨겠지. 소위 말하는 조계종에서 정치승이라는 사람들, 행정승이라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절뺏기 하면서 수행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수행한 사람이 저를 왜 뺏어? 그치? 그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절뺏기 아니라고 수행 못했다라고는 말 안 해. 자기가 어딜 가도 나는 수행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해. 엄청 고승인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자승의 이런 말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숱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자승, 이 죽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참 재밌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자승과 관련된 숱한 논란 중에서도 이 사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자승과 관련된 논란은 자승 스스로가 자초한 거죠. 마지막 가는 길도 자기가 거처하던, 아니, 자기가 잠시 묵으러 왔다는, 하루 쉬러 왔다는 그 절집에 불을 질러서, 어, 그 마지막을 선택하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는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되게 당황스럽지만, 아니, 그 방식 자체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현주 건조물 방화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하죠?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처럼 다승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논란거리였어요.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닌다든지, 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골프 치러 다니다가 사진이 딱 찍히는 바람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자, 뭐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자승을 따르는 숱한 그 스님들이 백양사에서 이 도박을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그 도박 화면이 온 동네방네 퍼지는 바람에 이 조계종 전체가 정말 개망신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퇴하라는 숱한 사람들의 요구에 버티면서 사퇴는커녕 재선까지 도전했고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논란거리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물론 뭐 이거는 이 자승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되게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명진 스님도 조금 사실 솔직히 좀 아니올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진 스님은 그나마 또 괜찮은, 많이 괜찮은 쪽에 속했고요. 정말 자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구나 했던 그런 참 야비한 정치승들도 많았어요. 자, 어쨌거나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승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자승 스스로가 자초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승의 사리와 관련해서는 자승과는 상관없이 자승을 아직까지도 이용해 먹고 자승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또 논란이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자승의 사리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자승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자신한테 사리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본인이 알 바 아니죠. 근데 지금 조계종의 많은 이 승려들 또는 불교계나 아니면 권력층들, 하여튼 불교계 기득권층이 이 자승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뭔가 우려먹고 싶은 게 있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승의 사리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 자승의 사리. 제가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승이라는 사람은 죽어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었는데, 살아서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승을 이용해 먹어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 세상 가고 난 다음에도 자승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하나 보실까요? 자, 이게 자승의 답이식 장면입니다. 지난 12월 3일, 벌써 한 사흘 정도가 지났나요? 이게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는 돼 있네요. 하여튼 그 자승 답이식이 12월 3일 날 열렸습니다. 약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듯한 느낌이죠. 물론 사망한 날이 11월 29일인가요? 그랬기 때문에 딱 닷새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장례식 날짜를 정하고 후다다닥 장례식을 치러버렸다는 점에서 굳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튼 12월 3일 자승의 답이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에서 열렸죠. 자, 그런데 답이식 소식과 함께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자승한테서 이 자승이 답이식을 치른 그 자리에서 많은 정말 여러 개의 사리가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자, 자승에게서 사리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아니, 답이식 직후부터 자승에게서 사리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게 과연 가능해? 그게 과연 사실이야? 라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답이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빨라도 이틀 정도는 지나야 겨우 사리를 수습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통상은 한 3일 정도 지나야지 사리를 수습을 해요. 그리고 사리 수습은요, 길게는 보름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12월 3일 날 답이식을 했는데 그 직후부터 사리가 나왔다라는 거 소문이 퍼진다? 이건 거짓말이죠. 정말 저는 되게 황당무계했어요. 진짜 황당무계했습니다. 아니, 사리가 나올 때가 아닌데,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사리가 나왔다고? 이 무슨 소리야, 개소리야.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사리가 벌써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불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요, 사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사리는요, 유골을 의미해요. 유골.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유골, 이거를 보고 보통 우리가 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화장을 하고 나면 뼈 조각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뼈 조각은 화장 전에도 뼈 조각이고 화장 이후에도 뼈 조각이잖아요. 뼈잖아요. 뼈. 마찬가지로 이 뼈를 말하는 게 힌두어로 뼈가 바로 살이에요. 살이. 그렇기 때문에 살이야 누구한테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서 오색 영롱한 그런 살이가 나오지는 않죠. 자, 어쨌거나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이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없어요. 딱히 이렇게 뭐 신앙심의 대상이나 예배나 공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살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이 부처님 진신살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진신살이가 이거 불교 얘기를 한참 하게 되네. 자,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떠나시면서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그랬지, 나를 추앙하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등명, 법등명 하라. 스스로를 믿고 진리를 믿어라. 진리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리는 그런 자리나 물건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라든지 부처님이 계셨던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기림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부처님의 뼈 조각, 사리를 공경하는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해요.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색 영롱한 사리 300여 가가 나왔다 그러나요? 뭐 가마니로 한 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여하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리가 예배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교 초기 500년 동안에는요, 불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처님 상이 없었어요. 불교가 시작되고 한 700년쯤 지나서 간다라 미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불상에다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법당에 부처님을 그렇게 불상을 모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리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게 신비로울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한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자승한테서 사리가 나왔다. 그걸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막 떠들기 시작을 해.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다분히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고 다분히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사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 사리가 지금은 안 나오느냐 하면 이게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땅이라고요. 이게 땅. 땅입니다. 처음에 다비장을 만들 때 이 밑에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예. 참네. 예. 자, 이렇게 땅이면 요렇게 땅을 팝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물 항아리를 하나 둬요. 물 항아리를 이렇게. 물 항아리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시신을 올리고 다시 나무를 쌓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확 질러서 이렇게 다비를 합니다. 근데 이 다비를 하면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르면 이게 얼마 정도 가실 것 같아요? 예. 이 불길이요, 하루 종일 탑니다. 장작을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이 정도로 쌓아두면 진짜 하루 종일 타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탑니다. 열기가 안 사라져요. 열기는 3일 정도 지나야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열기가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리를 수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불길이 막 올라가는데 아직 불이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사리를 수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12월 3일, 12월 4일은 사리 수습을 못해요. 12월 5일에도 사리 수습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능했다면 12월 6일 오늘 정도부터나 겨우 사리 수습이 가능했을 겁니다. 왜? 이제 불이 꺼졌을 테니까. 이걸요 그냥 일부러 안 꺼요. 불이 완전히 알아서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내둡니다. 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꺼지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사리를 수습해요. 절대 물 뿌려가지고 불 끄고 이런 거 안 해요. 꺼질 때까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 내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작더미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불 질러 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이거요 2박 3일은 좋게 가요. 자, 그렇다면 사리 수습은 언제부터 가능했다? 빨라야 오늘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살이 나왔다는 얘기 어제 오전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어. 이 맞아 아니야? 사기야 아니야? 사기야! 맞죠? 여러분들 불이 안 꺼졌는데 어떻게 사리를 수습하냐고. 그죠? 자, 뿐만 아닙니다. 나왔다는 사리 사진을 보고 제가 웃었어요. 머니투데이 정신교 기자가 쓴 자승스님 몸에서도 돌이, 불교계의 미스터리, 살인은 어떻게 생기나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이 사진 이런 걸 막 틀었어. 이게 자승한테서 나온 살인인 것처럼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돌은 이 살인은요 자승에게서 나온 살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정홍보처에서 사용하는 자료 사진이에요. 자승의 살이가 아닙니다. 이게 자승살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마치 이 기사를 보면은 자승한테서 사리가 이런 사리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승스님 몸에서도 돌이 점점점 2023년 12월 5일 오후 5시 13분 오후 5시 13분에 기사가 났으면 적어도 기사 쓴 거는 이날 오후 3시쯤에나 썼다는 얘기죠. 하지만 12월 5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무렵까지는요. 불이 다 안 꺼졌어.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따라서 사리를 수습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자승한테서 사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확인 불가. 어제까지는 확인 불가. 오늘에서야 겨우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났어. 자승한테서 뭔 사리가 나오냐고. 하지만 나올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나오지도 않은 사리를 나왔다고 이렇게 사진까지 다른 사진까지 끌어다 쓰면서 신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야? 이거 왜 이러죠? 다른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면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대중의 그냥 관심이 촉발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더 황당했다는 거는요. 바로 이 유튜브예요. 이 성홍호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썼어요. 자승 큰 스님 법부에서 쏟아져 출연한 연골살이 이러면서 이 사진을 막 이렇게 공개를 해. 되게 황당하지? 마치 이 자승한테서 이런 사리가, 이런 색의 사리가 막 쏟아진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색깔을 봐봐. 좀 수상하지 않아? 이게 살이 맞아? 우리가 알고 있던 살이하고 틀리지? 아까 머니투데이가 자료 화면에서 썼던 이 사진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자, 이게 보통 살이거든요. 살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지도 않아. 뭐 대충 약간 삐쭉빼쭉해. 동그랗긴 한데 삐쭉빼쭉해. 조약돌 같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봐. 뭐야 이거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게. 이게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 맞아? 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화면을 공개하면서 야, 이렇게 핸드폰으로 누가 찍어서 보내줬다.
자승의 살이라면서 이렇게 보내줬다면서 이렇게 핸드폰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촛불 키워놓은 거랑 뭐 이렇게 막 공개를 보여줘. 막 이렇게. 진짜로 나왔나? 자, 심지어 여기 보면은 살이 함까지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자승한테서 나온 살이인가?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감이 오셨을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감 오셨을 거예요. 이거 살이 아니에요. 뭐 살이가 맞다고 하더라도 자승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유튜버, 성호라는 유튜버, 성호 스님이라는 유튜버, 이 사람의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저 사기꾼이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 잘 가만히 보세요. 뭐 살인지 뭔지 파란색 물체가 있고, 그 뒤에 유리인지 크리스탈인지 하여튼 뭔지로 이 사리함 같은 게 있죠. 자, 이렇게 사리함이 벌써 만들어져 있네. 자, 뭔가 이상하죠? 예. 자, 제가 그래서 뭔지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자승의 사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자, 여러분, 지금도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서 봉안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혹은 인공사리 혹은 유골보석 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런 사진이 뜰 겁니다. 봉안옥이란 건 뭐냐면, 자, 봉안을 하기 위해서 봉안이라 그러면은 보통 그거죠. 무덤에 봉안을 하든 아니면 납골당에 봉안을 하든 봉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옥이란 뜻입니다. 봉안옥. 예, 봉안옥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 이런 사진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예. 아까 성호가 보여줬던 그 사진하고 되게 비슷하지요? 어떤 분이 그 구슬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돌멩이는 돌멩이 맞더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예, 세 번째 보여드리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호가 보여줬던 성호 스님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그 사진하고 되게 색깔까지도 비슷하죠. 그죠? 보세요. 그죠? 색깔도 똑같죠. 비슷하죠.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요즘 사리를 인공으로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뼈가루라든지 이렇게 골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2000도로 가열을 하면은요, 저렇게 동글동글한 구슬이 생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빚어요. 빚었기 때문에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같은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저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살이인 거죠. 보통 이거를 인골보석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유골보석.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시신이 남잖아요. 그걸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뼈 가루가 남죠. 이 뼈 가루를 다시 모아서 다시 고온 고압에 가공을 하면은 이런 보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 모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반지 같은 걸로 가공을 한대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돌아가신 분하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 뭐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참 유행한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호라는 스님은 이 파는 거, 이 파는 거라고 했나? 파는 거를 마치 자승에게서 나온 것이냐,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뭐 진짜로 자승한테서 이렇게 많은 사리가 나왔다는 식으로 막 떠드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황당무계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성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호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자승스님 법구에서 쏟아져 나온 연골살이 성호 스님의 야단 법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성호 스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자승의 원수예요. 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빨갱이는 다 죽여도 돼 라는 그런 험악한 문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일배종정이라고 자처했던 그 이상한 그 비구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이상한 스님 하나 기억하시죠? 예,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전에 자승을 엄청 까댔어요. 거의 쌍욕을 했었지. 근데 갑자기 요즘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승스님의 법구에서 쏟아져 나온 명골살이 이러면서 자승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또 마케팅을 하고 있네. 왜지? 왜 이런 거죠? 자,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또 작전이 들어갔구나. 이 자승을 이용해 가지고 기득권층 혹은 집권층들이 뭔가 얻어내려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쇼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평생 죽기 직전까지 자승이라면은 거의 죽일 듯이 고소고발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성호라는 사람은 본인을 일배종정이라고 하면서 자승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많이 했고, 뭐 이상한 찌라시 돌리면서 자승의 물건이 얼만큼 크다는 둥 이런 소리 하고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승한테서 연골살이가 쏟아졌다. 이런 뭔데 이거? 예. 자승의 죽음을 이용한 마케팅이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뭔가 미스테리하다, 뭔가 작전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살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골을 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빨간색 바탕에 있는 돌같이 생긴 이게 사실 부처님 진신살이라고 합니다. 이 진신살이는요, 몇 년 전에 범어사에 있던 석탑 하나를 보수를 한다고 열었더니 거기서 발견된 살이었습니다. 부처님 진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진신살이라고 그냥 보는 거죠. 어쨌거나 살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 성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은 이 살이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지, 이거는 자연산인 것 같고, 살이는요, 정상적으로 나온 살이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러냐? 살이가 원래는 화장을 하고 남은 뼈 조각을 보고 살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뼈 조각, 유골을 살이라고 합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사리의 어원을 사리라, 힌두어의 사리라에서 온 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리라는 시체를 말합니다. 사리라. 그러니까 그런데 시체, 우리가 그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을 보고 시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저는 볼 때 사리라가 어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리라가 사리의 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제일 비슷하니까 사리라에서 라자가 탈락하고 사리가 됐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미를 따지면은 사리라에서 온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게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힌두어의 아스티라는 데서 이 사리가 왔다고 봅니다. 아스티 또는 아사띠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넘어가면서 이게 사띠, 사리,
사띠 또는 살이라고 불리게 되죠. 앞에 아가 떨어지면서 사띠, 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골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하튼 제가 이렇게 사리의 어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살이라든 아사띠든 사리는 뭐다? 예, 시체가 됐든 유골이 됐든 죽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색 영롱한 보석 같은 돌멩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사리가 얼마가 나왔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경이롭고 신비로운 무엇이다 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오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인공적으로 사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인공적으로 사리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온도가 약 2000도에서 2500도라고 해요. 인공적으로 이 사리를 만들 때 이 사리 알이 크고 굵으려면은 온도가 많이 높아진답니다. 인공 사리의 알 크기가 작으면은 작을수록 온도가 내려가도 된대요. 하지만 사리 알이 좀 크게 만들어지려면 고온 고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3000도까지도 올라가야 된대요. 자, 어쨌거나 스님이 돌아가셔서 이 화장을 하게 되면, 이 다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비장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릅니다. 진짜 켜켜이 쌓아놓고 불을 지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이 온도가 최대 2500도에서 많은 경우에는 300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24시간 내내 불을 지피죠. 과거에 도력이 높은 스님 혹은 뭐 지위가 높았던 스님의 경우에는 다비를 할 때 준비하는 나무의 종류도 훨씬 많습니다. 나무 숫자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체가 좀 낮은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다비를 합니다만, 좀 뭐 주지 스님이 됐든 뭐 방장 스님이 됐든 하여튼 좀 스님에게 급이 높아지면은 다비장에 쓰는 나무도 많아져요. 그 말은 결국 뭘 말한다? 오래 타고 오랫동안 오래 타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사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인공사리를 만드는 것도요, 사실은 탄소나 또는 이 칼슘의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대요.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도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비로운 얘기가, 그리고요, 온도가 2000도 3000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불이 꺼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의 집처럼 이렇게 나무 장작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세요? 이거 3일은 충분히 갑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는데 한참이 걸려요. 어떤 스님 같은 경우에 다비장에 나무를 많이 쓴 경우에는요, 불이 3일 이상 가고 불이 완전히 잦아질 때까지 일주일이 소요됐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리 수습은 이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승한테서 사리가 나왔다면 그 사리는 어떻다?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렇다면 어제 막 자승한테서 사리가 나왔네 하면서 사진을 막 돌리고 했던 거는 뭐다? 사기다. 왜 사기를 쳤을까? 자승을 그렇게 법력 높고 도력 높은 고승으로 띄워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랬겠지. 자, 제가 그래서 이거 뭔가 미스테리하다, 이거 뭔가 작전이 걸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S방님, 알지도 못하고 기사를 썼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나마 경향신문 기사가 제일 정확했어요. 사리가 안 나왔다라고
당연하지. 그 기사 나올 때는 사리가 안 나오는 게 맞아. 자, 비주예요님, 예. 후원과 함께 댓글 남겨주셨네요. 진실보도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조계종 불자로서 큰 스님이 안 좋은 일 있으면 불자들한테 이렇게 문자 통보가 오는데 자승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오고 이상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조용히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정확할 겁니다. 제가 사실 불교 방송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은 사회부로 출입을 하더라도 큰 스님 돌아가신 큰 스님 다비장에 다 투입되거든. 그래서 온갖 얘기들을 다 듣게 되는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리를 수습하는데 최소 3일 이후 2, 3일은 지나야지 사리를 수습할 수 있다. 왜? 그때까지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다비장의 불을 일부러 끄느냐? 절대로 일부러 끄는 일은 없어요. 알아서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다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주워들어요. 근데 불이 안 꺼져가지고 아직 장작이 남아있으면 그거 주워들 수 있겠어? 못 주워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2, 3일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 지난 뒤에도 사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하나하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재를 흩어봐야지 알 거야. 재 속을 이렇게 뒤져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채 같은 걸로 쳐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루 이틀 걸리겠어? 일주일은 걸려요. 근데 지금 벌써 사리가 나왔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그런 거짓말을 왜 하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0분이고요.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는 5,4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스파리아님, 땡중은 갱 지옥행이라고 하셨고요. EQR님, 건이가 울어서 훈장 준기요? 라고 하셨습니다. 영S방님, 열기가 엄청날 텐데 라고 하셔서 예, 그래서 쉽게 사리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네. 자, 박유봉님, 건이 눈물이 사리로 승화한 듯 크크라고 하셨네요. 예. 자, 아까 가을 영양제님께서는 석유통 2개 들고 스스로 불을 질렀는데 사실 사리가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세요. 저로서는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올 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예. 여하튼 지금 나오는 거는 다 사기다. 뭔가 다른 목적에서 나오는 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다미와 냥이들 사리는 개뿔 넣어요. 예, 참. 바람의 나라님께서는 국정원 조사 자체가 더 이상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계속 해드렸죠. 자승스님이 북한에 의해서 테러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공작을 벌이려고 한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좀 들어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에